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강평본 13번째 조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스러워요. 컨디션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새벽이든 밤이든지 간에 녹화를 해놔가지고 제가 바쁜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해야지 리듬이 깨지면 다시 유튜브 이렇게 방송 틀고 하는데 이게 생활 습관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보통 성우처럼 아나운서처럼 말을 미끈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누구를 뭐 오랫동안 가르쳤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듣기,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잘 그냥 그 본래의 뜻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째 태양병에 두통 발열 호대. 요거의 단서죠. 자, 두통 발열하며, 옛날 사람은 토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렇게 하며, 또는 하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쓰는데, 여기서 제가 호대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대. 이게 호자예요. 이 어조사 호자에서 위자만 따고, 대자는 클대자, 이렇게 호대 이렇게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호대. 이럴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소리죠. 왜? 두통 발열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생겨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태양병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떠한 조건이냐? 땀을 흘리면서 오풍이 더 중요하죠. 왜? 태양병 가운데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풍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이 조문은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참 글을 잘 쓴 글이에요. 두 개의 증상만 가지고도, 이 병이 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병세가 급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복직근이 구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봤을 때 백작약이 들어가니까 다소 복직근도 구련되어 있으면서, 복직근도 약간 구련되어 있으면서 위내 수기가 있을 수 있다. 위내 수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그 상한론을 보는 관점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여기 맥이 없죠. 이 조문에 맥이 없죠. 땀을 흘리니까 어떻게 되죠? 맥은 다소 부하면서 부하다. 또는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통, 발열은 삼양병에 모두 있다.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오직 땀을 흘리면서 오풍하는 것은 표위의 정황이다. 표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병사가 표위에 뿌리를 내렸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니, 비록 두통 발열이라고 하는 증상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런 소리죠. 갖췄다 할지라도 수는 반드시 모름지기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한출과 오풍이라고 하는 증상과 병정을 갖추어져야만이 계지탕을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은 짧은 조문이지만 굉장히 올바른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조문에서는 맥이 부환이다고 표시를 했고 여기선 다만 두통발열 한출 오풍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요거 다음에 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거서부터 상한론을 얼마나 많이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했겠습니까? 대가들이. 예. 이거 같은 것을 찾아낸 거예요. 예. 자, 상한론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증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증상을 근거하고 맥을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맥만을 의존하고 증상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조문이죠. 여기는 맥상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로, 그러니까 소위라고 하는 건 제가 인용했다는 거죠. 이게 상한 전생집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 예. 이것이 바로 생문, 성문이 아니라 이럴 때는 생문, 생략한 글이다. 글을 쓸 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 쓰다 보면은 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 이것이 바로 글을 생략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뭐뭐지요? 이럴 때 이와 같은 경우에 호문이 문을 서로 교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출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아니 그 맥이 부환하다고 하는 표기는 없지만 한출 오풍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맥이 부환하고 맥이 또는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 조문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문에 다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었으면 독자들이 어떻게 되죠? 지루합니다. 예, 지루해요. 조문의 증상은 실제적 증상은 실로 빙상의 일각의 증상에 해당된다. 빙상의 일각. 이렇게 빙산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실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증상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변증에 대해서 계지탕을 응용을 하고 마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약을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해서 확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태양 예를 들어서 표병 풍안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맥이 부활하고 단순히 그 정도만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이것은 수기 상충과 복직근 구련에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수기가 상충하면서 복직근이 구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몸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복직 구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직근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점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살점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 통해 요즘 말하면 흡수하는 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계지탕이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상한에 자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에 구애받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자, 이와 같은 조짐이 있으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계지탕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병명이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현대인들한테 여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방광염으로 왔다. 여러분 계지탕 쓸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니까 소염지제 써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형계라든가 금우라든가 영교라든가 이런 약을 써야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또는 부자를 써야지 냉하니까. 그게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감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제라든가 마왕탕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에 구애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예. 우리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는 전부 다 먼저 병명을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방광염, 뭐 신우염, 예, 그거를 제가 막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고방을 활용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광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 어떠한 병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 고전 한의학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명대로 병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본 고방가들도 많이 그런다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병명에 따라서 처방을 쭉 놔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방을 병명으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또는 처방 가지고 위염, 만성 위염에 쓴다. 또는 어디에 쓴다. 위하수에 쓴다. 여러분 이거에 우리 한의학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그렇단 방법은 이거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거부 반응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제 막내 아들이 속이 답답하다 해서 저 대승기탕 썼습니다. 왜냐면 걔는 얼굴에 막 열 달아오고 예, 그러기 때문에. 대승기탕을 썼는데, 조이승기탕을 썼나? 예, 조이승기탕 썼는데, 아빠,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예. 80 먹은 노인네들도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입에서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혈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면은 승기탕 종류를 약간 희석시켜가지고 주무해주면은 굉장히 구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빼싹 말라도. 여러분 열에 의해 가지고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살이 다 말라버려요.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건의지제 쓴다. 바나 쓰고 예를 들어서 백출 쓰고 향부자 쓰고 이러면은 오히려 진액이 더 고갈되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 소화기에 수분이 정체가 심하고 동계증이 있고 심계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계지, 백복, 백출 또는 사군자탕 같은 거 얼마든지 향사 육구자탕 쓸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방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바로 그래요. 병명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경서에는 병명이 없습니다. 원래의 대의가 오로지 증상을 가지고서 그 기혈수 변조가 어떻게 발생되어지는가. 그걸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화기가 무력해가지고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계지라든가 어떤 그렇게 따뜻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쓰면 좋죠. 거기에 동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심하다든가 그러면은 복령 같은 거를 분명히 써야 되니까 백출이라든가 그래서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명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상한론은 그렇게 일단은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병명에는 어떤 약이 잘 듣더라. 그것은 자기가 체득을 해가지고 해야지 남이 말해놓은 걸 가지고 이와 같은 검증을 하지 않고 기본 원리를 충분히 자기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명하다 보면요 상한 실질적으로 그것은 고방가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이 이제 그거예요. 앞에서도 했지만. 무릇 표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이 비록 표에 있으나 우리 인체의 백체, 구규가 우리 몸에는 수많은 구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규가 우리 조직과 모든 조직과 공규가 반드시 반응을 나타난다. 비록 병근이 표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만 표 위의 증상만 보고 그 반응의 증상, 반응은 잡병이라든가 내증이 될 수도 있죠. 내상과 같이 보이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것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면 어느 겨를에 어느 틈에 계지탕을 쓸 수가 있겠는가. 제가 이건 뭐 너무나 계지탕을 여러분 활용하는 그런 법이죠. 표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이 표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병근이 표 위에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반드시 표 위에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전체가 다 거기에 반응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지탕, 마왕탕을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못 씁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은 못 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괜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 글을 쓸 때 전부 다 옛날 사람들 글쓰기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서 쓴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체구규가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한다. 표병에 의해서도 귀가 막 멍해지고 귀 울림도 형성이 되어지고 전부 다 발생이 되어져요. 대소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표병이라 하더라도 대소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쫙 이렇게 계지탕을 보다가 글이 확 이렇게 전변한 거예요. 병세가 갑자기 변증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글은. 자, 태양병에 항배강 수수, 여기도 함여랑을 안 했어요. 수수 한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목 뒤와 등 쪽으로 아주 경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쭈삣쭈삣 했는데 여기다가 반자를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바람을 싫어하네, 찬 기운을 싫어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경 조문에서도 명문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성문, 올바른 글이다. 이럴 때는 계지가 갈근탕으로 치료한다. 자, 처음으로 이제 반자라는 글이 나왔는데 여기 반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현토가 호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한영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여러분들도 각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병의 항배강 수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갈근탕증이죠. 그죠? 우리가 뒤 조문에 나오는데 갈근탕증입니다. 자, 마땅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항배강 수수증이 발생이 되어지면 마땅히 땀이 없고 오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오풍하니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에 반자를 붙였다. 더 붙인 거다. 그래서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은연중에 표현한 거다. 반자, 야 조심해라. 이런 소리죠. 자, 이것까지는 제가 그 3년 전에 그 글에 썼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거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뛰어나다. 뛰어나다. 옛날 사람, 고위들은 안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옛날 고위들은 그 병세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련의 증상들을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의외의 증상, 예기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든. 반드시 거기에는 반자를 특히 기술했다 해서 후세 의사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에 눈을 뜨게 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자, 이 글을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증상을 통하면은 불안출을 오풍해야 되는데 떡하니 한출을 오풍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특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발안하면 안 된다. 항배강은 원래 발안을 해야 돼요. 마음탕의 증후군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근데 땀을 흘리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지탕에다가 갈근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항배강 수수하고 오풍만 있다, 맥이 긴하다, 그러면 여러분 갈근탕을 써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가? 병의 진행 과정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의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계속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상한론을 자꾸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병세의 진태, 그리고 병정의 미현,
그리고 복압관계, 그리고 병독의 성세, 그리고 병기, 병이 어떻게 전환된가, 모든 것이 어떻게 된가, 병세와 병기는 같이 관계를 연관이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문에 보면은 몇 개, 딱 두 개의 조문으로서 해석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글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글이다. 딱 두 개의 조문으로서 이 처방을 유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병세의 흐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쓴 거예요. 알고. 여러분 병세를 모르면 땀이 나는지 땀이 안 나는지 그거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땀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겁니까? 소위 말해서 병증이 표위에 있을 때 땀을 흘리냐 땀을 흘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병세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언어의 구조주의. 이 구조 속에서 한출이 어떠한 정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구조가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자꾸만 훈련을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되고 내가 글이 될 정도로 음미하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반복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지금 남의 글이잖아요. 남의 글. 남의 글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경합니까? 정말 중경서가 왜 훌륭한 글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처방의 그 항배강은 알고 보면 수기 상충이 아주 심한 거예요. 수기가 심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병세가 아직 갈근탕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것도 병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직 갈근탕증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갈근탕으로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갈근탕으로 빠지지 않고 계지가 갈근탕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 또 그러면은 그 항배강 수수한데 반한출 오풍자에 계지탕을 쓰면 안 됩니까? 마항탕을 쓰면 안 됩니까?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아,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 계지탕의 양력이 항배강을 치료하기에는 미급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지탕을 써봤겠죠.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근이 여기에 주증이구나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갈근의 주치가 항배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산물이다.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계지탕을 써봤겠죠. 안 들어요. 생각한 것도만 효과가 없는 거죠. 마항탕도 썼겠죠. 안 들어요. 왜? 양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경험적 산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갈근을 집어넣느냐. 의성들은 다 알아가지고 척하면은 뭐 척이라고. 그냥, 여기는 갈근이 합당하다. 그건 전부 다, 그거는 오히려 옛날 사람을 높이고 현대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 경험적 산물이에요. 다만 이게 고마울 뿐이죠. 무수한 인간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증된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또 재미가 없죠. 항상 비교 검토를 해야지만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의 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옆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뒷면에서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본 거예요. 항배강 수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항배강 수수하고 이런다고 그럼 다 계지가 갈근탕이나 갈근탕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배강은 이것은 비록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여기서는 일시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다면 항배강 변형 그 조짐이
여기서 변형이 돼요. 우리 인체는 어떠한 병증, 생활에 의해 가지고서 골격이 변화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기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항배강 한 사람들은 이 목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중풍 체질 같은 경우죠. 여기가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날렵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불룩 올라와서 여기가 살이 붙고 그래서 이 목을 압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눌러보지 않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무조건 갈근이 여기 적응증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리 그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인체는 관리를 안 하면은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 뒤에서 보면은 목이 이렇게 돼 있는, 나이가 드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데 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목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은 이건 안 좋습니다. 예. 압박을 주기 때문에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뒷목 뻑뻑하게 해주고 예.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갈 수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막아줘야 돼요. 예. 그런데 사실 현대에 뭐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참 약 짓기 어렵죠. 알면서도 못해요. 약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미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왜 공부를 하느냐. 미연에 고쳐야 돼요. 미연에. 예. 항배강이 이미 변형이 이루어져서 예. 이것은 변형제의 조짐이다.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은 예방하지 않아서 그걸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앞으로 극증이 장차 이루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예, 요약에도 나옵니다. 흉통이라든가 한강증이 심하면요, 이 한강이 예, 이 목이 이렇게 이 뒤가 이렇게 압박감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어디로 가죠? 우리 몸은 항상 반응을 나타내서 이게 바로 흉부 쪽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흉부 쪽으로. 근데 한강증을 확인 안 하고 흉부증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강증으로 오는 병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 심장에 압박을 바로 미칩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예. 이것은 비록 일시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한강증이 만성적으로 생겨서 외감에 노출돼서만 그런 건 아니고 생활 습성이라든가 음식 관계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관계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변형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반드시 살피고 눈으로 살피고 이 목 뒤라든가 살피고 흉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피고 부었는지 예. 촉지 눌러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을 얻어야 된다. 항배강 수술하고 하는 것은 항배강이라고 하는 것은 촉지해가지고 파악한 거죠. 예. 그래서 상한론이 관념적인 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소위 말해서 의모화동이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의모화동하게 되면 항강증도 생기죠. 화가 동하니까. 예. 심화상충하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심화상념이나 의모화동을 관념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떠한 체형을 야기시키는가 그것을 더 봐야 돼요. 예. 촉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촉지. 예.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냥 당신 항배강증이 있네 그렇게 알고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봤다는 거예요. 눌러보고 그리고 글로 남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은 절대로 초초강가라고 하는 건 대충대충 보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한론의 처방에 특이한 증상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공부가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뛰어난 조문이에요. 글이 어떤 우리가 중간에 가서 보면은 장황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이 덧붙이고 덧붙인 거예요. 이 글은 얼마나 간결합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간략 애교. 간략하지만 애교다. 예.
목을 탁, 요점을 탁 들어진 거다. 글이 간략하지만 요점을 꽉 누르고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간략 애교. 여러분 이게 바로 고방의 정신입니다. 고방의 정신. 이 간략 애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실증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실증이 아니라 허상이라든가 허구의 세계 가지고는 간략 애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한론은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조문은, 읽은 조문은 정말로 뛰어난 조문이고 그 병세의 관점에서 옛날 사람들은 알고 썼다. 이 흐름을.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항배강 수수하면은, 무한하고 오한해야 되는데, 땀이 나네? 그것을 특별히 기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그 반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반자를 나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